왜 한국 사회에서 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중요한가? 근데 이 완벽주의자들은 실제로 목표를 설정할 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을 해요. 사실 완벽주의자들 중에서 한 60% 정도는 우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상담 심리전공 교수로 있는 이동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면 한 20대부터 50대까지 했을 때에 약 53.62%, 그러니까 2명 중에 한 분 정도 내가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완벽주의를 연구하는 그런 완벽주의 연구자분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완벽주의라고 하는 거가 상당히 부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대요. 왜냐하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우울해지고 이런 거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완벽주의가 항상 부정적으로만 인식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어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 일처리 정말 완벽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당히 좋게 받아들여지고 능력이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뭔가를 잘한다고 하는 것이 왜 한국 사회에서 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중요한가 생각해보면 한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하면 다른 사람은 잘 못하는 그런 서열화될 수 있는 그게 많고, 실제로 이렇게 서열화됐을 때 뭔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성공과 관련되니까 그런 성공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에서 드러나는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은 뭔가를 빨리빨리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빨리 잘해야 된다는 거에 같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뭔가를 해내야 하고 또 그거를 남보다 훨씬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담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 내에서는 제 생각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으로 인식될 수가 있고 조금 문화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젊은이들의 마음속 깊숙이에 있는 중요한 단어가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뭔가를 내가 통제를 잘 하고 있다, 통제감을 느껴야만 행복을 한 건데 사실 통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직장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연애라든지 이런 것도 내 마음대로 지금 잘 안 되는 분위기이고, 게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거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사람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통제감이라고 하는 걸 송두리째 지금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런 사회가 되면은 반작용도 커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심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통제감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하는 활동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미러클 모닝 챌린지라든지 기적의 아침 운동도 그렇고, 아니면은 바디 프로필 찍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나한테 의미 있는 것들을 내가 하나씩 해내가는 것은 뭔가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진 게 아닐까. 요즘 한국은 각자 도생의 문화이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평생 직장의 개념에 동의하는 젊은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직장을 이직할 때 사람들에게 어떤 게 불만인가 물어보면 첫 번째 물론 당연히 연봉 문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같이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근로 조건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근로 조건 안에는 이 직장에서 하는 나의 일이 나를 성장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느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별로 그렇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이직하는 것도 중요한 옵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 취직하는 것 자체를 요즘 젊은이 용어로 본캐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이 좋은 그 회사도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 부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고, 한편으로 우리 사회가 보면은 젊은이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전망이 그렇게 투명하거나 뭔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보통 그 서울에 있는 중위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살려면 30 몇 년이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무조건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보다 현재 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옛날에는 관습적으로 뭔가 이거를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 사회 어떤 이런 부분 안에서도 지금은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페어하냐 영어로 얘기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점점 더 자기 자신의 권리라고 하는 측면,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거죠. 테스트 링크를 해보시면 세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숫자로 몇 %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오각형 모양의 그림이 나오고, 그럼 세 번째는 테스트하신 분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 사람인지에 관해서 네 가지 유형 중 하나로 나오는데요.
결과를 해석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첫 번째 퍼센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72% 이상이신 분들은 내가 완벽주의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65%에서 71% 사이에 속하는 분들은 내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50% 미만이신 분들은 내가 완벽주의와 담을 쌓았다. 완벽주의 이응도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각형 모양이 나오는 거는 완벽주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나의 점수가 5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5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쪽이 좀 더 많이 분포화되어 있는가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실수에 대한 염려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어떤 행동을 한다면 행동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 이 2가지 점수는 우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쪽으로 많이 치우신 분들은 조금 내가 우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성취와 관련된 부분들이 2가지가 나오거든요. 뭔가 조직화하고 뭔가를 잘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완벽주의의 조금 긍정적인 특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분포되었는가, 오각형이 어떤 모양인가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하나는 인정추구형, 두 번째는 막판 스퍼트형, 세 번째는 안전지향형, 네 번째는 성장지향형인데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려드리고 특성에 대해서 거기에 설명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게 항상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성격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시고 또 실제 어떤 직책에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완벽주의자들 중에서 한 60% 정도는 우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우울을 느낄 때는 뭔가 나한테 중요한 거를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있을 때, 일종의 상실감을 느낄 때 우울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뭔가 내가 목표로 한 것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됐을 때, 일종의 실패감을 느낄 때 우울해지거든요. 근데 이 완벽주의자들은 실제로 목표를 설정할 때 상당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을 해요. 상당히 높은 기준으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니까 실제로 그걸 달성을 못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럼 실패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야, 이건 내 문제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기분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죠.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보면, 우리 생각에는 긍정적인 사람들은 살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별로 힘들지 않게 느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에 4명 중에 1명은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심리적 외상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나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나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차이점은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도 나한테 뭔가 유익하고 뭔가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요소를 더 빨리 탐지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 하에서도.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목표가 높다 보면, 그리고 열심히 그걸 추구하다 보면 때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이 있잖아요. 문제는 특히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였을 때, 이때 이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상당히 긍정적인 완벽주의자, 행복한 완벽주의자와 그다음에 불행한, 우울한 완벽주의자를 가르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좀 더 행복한 완벽주의자로 가시려면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특히 내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평가절하하는 거를 줄여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게 나왔다면 이게 내가 이런 부분 노력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그걸 앞으로 내가 보완하면 된다라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 얘기에 대해서 뭔가 좀 예를 들어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냥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너무 타인의 눈에 비추어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거를 노력을 해왔는가,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나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내 주변에 가까운 그런 지인들이 일종의 지원 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너 정말 열심히 잘 노력해줬어, 이런 어떤 그 인정해주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사람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런 그 소셜 서포트라고 하잖아요. 사회적 지원 그룹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불안한 사람들은 뭔가 불편함이 자꾸 있잖아요. 그 생각이 잘 떠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불안한 마음을 자꾸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어요.
불안해하지 말자, 마음을 차분하게 먹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심리학에서 연구를 해보면 그런 노력들은 대부분 실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나를 더 각성시켜서 더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바탕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글쓰기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불안할 땐 글쓰기를 하라. 근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하나는 아주 솔직하게 적어야 돼요. 마음속에 느껴지는 불안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적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루만 적어서는 효과가 없어요. 3일 연속으로. 요즘 이제 명상 훈련 앱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하나 정도의 어떤 그런 걸 해서 평상시에 좀 마음이 좀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이럴 때 이거를 지켜보고 흘려보내는 거를 좀 훈련을 해 두시게 되면은 실제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최근에 마음의 달인이라는 그런 앱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자기한테 잘 맞는 그런 그 앱을 다운받으셔서 한번 우리 마음 건강을 도모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신건강은 감정 조절에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얼마나 내가 잘 조절할 것인가가 나의 정신건강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